오늘의 이야기는 사업 성공 후 유흥에 빠져 딸 같은 여자와 재혼 후 모든 재산을 탕진 후 알거지가 된 56세 한승우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과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게 맞습니까? 제 또래잖아요. 저하고 겨우 3살 차이예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강남 고급 호텔 뷔페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1세 장남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34세 조수인은 얄밉게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지우 씨, 이제 저를 새어머니라고 불러야죠. 나이 따지는 건 좀 유치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교묘한 도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는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은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한승우는 22살 연하의 새 아내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지만 아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56세의 한승우는 여전히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반면 조수인은 명품 원피스를 입고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북적이는 레스토랑 안에서 이들의 대화는 점점 더 많은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지후야, 사랑의 나이는 없다. 아버진 지금이 정말 행복하단다. 한승우가 당당히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떨림이 있었습니다. 수인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우는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저보다 겨우 3살 많은 사람을요?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승우는 아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지우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해란몰을 성공시켜 강남에서 인정받는 사업가가 된 아버지를 존경했던 만큼 지금의 실망감은 더욱 컸습니다.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세희, 승우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54세의 세희는 우연히 이 호텔에서 납품업체 미팅을 하러 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아들과 거의 동갑인 여자와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내 아이들에게까지 모멸을 주는구나. 세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며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합정동 작은 빵집에서 혼자 2아이를 키우며 꿋꿋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과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승우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를 키우시고 아버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몸이 부서져라 내조하느라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20년을 넘게 함께 사신 분을 이렇게 쉽게 버리시는 거예요? 승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어머니 일은 어른들 사정이야. 이미 끝난 일이고 지금은 수희와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가슴 깊숙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술과 유흥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승우는 그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조수인은 승우의 팔을 살짝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지우가 저를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눈가에 살짝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지우야, 수희한테 그러지 마라. 이미 결정된 일이야. 승우는 아들보다 새 부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들의 대화에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저 아저씨 부인이래. 나이 차이가 정말 장난 아니네. 아들이랑 동갑 아니야? 조수희는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는 듯 승우에게 더욱 밀착했습니다. 명품과 화려함에 대한 욕심이 강한 조수희에게 이런 관심은 오히려 만족스러웠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아라, 지우야. 아버지 말 안 들을 거냐? 승우의 목소리에 권위를 실으려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대표였지만 가족 앞에서는 더 이상 존경받는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우는 조수희에게 고개도 숙이지 않고 성큼성큼 식당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승우의 지우야 하는 외침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냉철하고 책임감 강한 장남은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수희는 승우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지우가 저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진정한 슬픔보다는 계산된 연출이 더 많았습니다. 승우는 조수희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딸 서윤으로부터였습니다. 아빠, 오늘 지우 오빠랑 만나셨다면서요?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저도 새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뵙고 싶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 뒤에는 평소와 달리 차가운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어머니를 닮아 따뜻했던 서윤도 아버지의 배신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휴대폰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가족을 버리고 선택한 새로운 삶.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승우는 그 의문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조수희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이해할 거야.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나 아직 제대로 된 프로포즈 못 받았어. 친구들은 명품관 빌려서 봤던데 조수희가 승우의 팔에 기대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재혼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조수희는 여전히 더 화려하고 더 특별한 것을 원했습니다. 오빠, 나도 인스타에 올릴 만한 프로포즈 받고 싶어. 명품과 화려한 이벤트에 대한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승우를 바라보는 조수희의 눈빛에는 애교보다는 요구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해란몰의 자금 상황이 그리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수희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결국 승우는 백화점 명품관을 통째로 대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지만 조수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빠 최고. 조수희는 승우의 목에 팔을 두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만족보다는 다음 요구에 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품관 프로포즈 당일 백화점 최고급 브랜드 매장이 통째로 조수희를 위해 꾸며졌습니다.
장미꽃과 촛불, 그리고 현악 사중주까지 동원된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승우는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청혼했습니다. 조수의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합니다.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조수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라고 대답했고 주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조수인은 즉시 이 장면들을 SNS에 올렸고 화려한 프로포즈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해란몰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번 달에도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월급이 늦어지네. 대표님은 뭐 하시는 거야?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승우의 프로포즈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봐. 우리 월급도 안 주면서 2억짜리 프로포즈 했다네.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분노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언제 줄 건가요? 명품관 빌릴 돈은 있으면서 우리 생계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며칠 후 이 소식은 언론에까지 알려졌습니다. 해란몰 대표 직원 월급 안 주고 2억 프로포즈 논란 기사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인간이 사업을 하나 직원들 불쌍하다 나이 차이도 장난 아닌데 저런 짓까지 승우는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직원들의 신뢰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조수인은 오히려 이런 관심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우리 유명해졌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SNS 팔로워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각종 브랜드에서 협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희야, 좀 조용히 지내자. 회사 일이 복잡해지고 있어. 하지만 조수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관심 받겠어? 명품과 화려함에 대한 욕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 정세희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합정동 빵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자신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후와 서윤도 아버지의 뉴스를 보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 지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죠? 세희는 딸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가자. 승우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프로포즈로 조수인은 기뻐했지만 정작 자신은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고 회사 직원들의 원성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샴페인을 따르며 조수희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랑이지. 조수혜,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확신보다는 자기 최면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수희는 승우의 품에 안기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멀리서 장태수 전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승우 대표님, 한번 뵙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찰 소환장이 도착한 건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해란몰 사무실로 배달 온 공문을 받아든 승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치자금 유용 및 회사 자금 횡령 의혹 차가운 활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승우는 소환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찰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수희와의 화려한 결혼 생활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억짜리 프로포즈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재무보고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냉정했습니다. 냉철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의 지우는 아버지 회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왔습니다. 3개월 뒤면 회사 무너집니다. 이대로면 다 끝나요. 지우는 보고서를 아버지 책상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있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승우의 개인적인 사용 내역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승우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야, 넌 아직 경험이 부족해. 위기는 기회야. 장태수 전무가 있잖아. 승우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해란몰에 투자한 장태수 전무는 자본력도 탄탄하고 인맥도 넓었습니다. 전무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장태수 전무는 투자자입니다.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부자 간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지우는 실망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승우는 장태수와 함께 자주 갔던 템프로에서 만났던 조수희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한눈에 반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와인바에서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태수 전무와 조수희였습니다. 50대의 장태수는 표면적으로는 승우의 든든한 지원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제 재산은 안전하죠? 조수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희야, 걱정하지 마. 준비는 이미 끝났어. 장태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승우가 모르는 오래된 관계가 있었습니다. 조수희는 원래 장태수가 자주 가던 템프로의 아가씨였고 장태수의 부탁으로 승우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우는 언제까지 속일 건가요? 조수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태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전환사채 조기 상환을 요구할 예정이거든. 그러면 승우는 담보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장태수는 처음부터 해란몰을 무너뜨려 헐값에 인수할 계획이었고 조수희는 그 계획의 핵심 협력자였습니다. 수희야, 너는 적절한 시기에 승우를 떠나면 돼. 그러면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어. 조수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우와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빼돌린 재산들이 상당했습니다. 한편 승우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검찰 소환과 회사의 재정 위기, 그리고 아들과의 갈등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승우는 문득 전 부인 정세희를 떠올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을 믿어주었던 세희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세희는 늘 나를 믿어줬지. 그때 왜 난 그 손을 놓았을까? 승우는 휴대폰을 들어 세희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지? 미안하다.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지워버렸습니다. 장태수와 함께 템프로에 가던 그 시절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수희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빠, 친구들이랑 있었어. 너무 걱정했어? 조수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승우는 술에 취한 채로 조수희를 바라봤습니다. 수희야, 나 힘들어. 모든 게 꼬여가고 있어. 조수희는 승우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빠.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옆에 있을게. 하지만 그 따뜻한 말들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태수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조수희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템프로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우는 숙취에 시달리며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에는 장태수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승우 대표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승우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태수는 헤란몰의 가장 큰 투자자였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승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수희를 처음 만났던 그 템프로에서부터 모든 함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승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전환사채 조기상환 들어갑니다. 담보 내놓으세요. 장태수 전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사무실에서 벌어진 미팅은 승우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온 자리에서 오히려 최후 통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무님,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승우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장태수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50억 원의 전환사채를 한 달 안에 상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란몰의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장태수는 서류를 승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회사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승우는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작은 글씨로 된 조항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무님,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1년만, 아니 6개월만 더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지만 장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들과 회사 지분 모두 넘겨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태수가 처음부터 노렸던 것이었습니다. 승우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조수희가 명품 쇼핑백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백화점에서 좋은 가방 발견해서 샀어. 한정판이래. 조수희는 기분 좋게 말했지만 승우의 표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승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수희야, 우리 큰일 났어. 장태수 전무가 전환사채 조기 상환을 요구했어. 조수희의 얼굴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에요? 조수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0억이야. 한 달 안에 갚아야 해. 승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조수희는 승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투자자를 찾아보는 건 어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태수와의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승우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헤란몰 직원들에게 폭로 기사가 터졌습니다. 헤란몰 대표 회사 자금으로 사치생활 일삼아 직원 월급 체불하며 신혼여행에 1억 사용 언론은 승우의 과거 행적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카드로 결제한 고급 레스토랑 식사, 조수희에게 사준 명품들, 심지어 신혼여행비까지 모두 회사 돈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고 헤란몰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급감했고 거래처들도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술잔을 기울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며 전 부인 정세희를 떠올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가난했던 시절에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던 세희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해란몰이 성공하기 전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주던 세희,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던 그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세희는 늘 나를 믿어줬지. 그때 왜 난 그 손을 놓았을까? 승우는 휴대폰을 들어 세희에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잘 지내지? 미안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보내지 못하고 지워버렸습니다. 조수희는 승우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처음 템프로에서 만났을 때 장태수의 부탁으로 접근했지만 승우의 순수한 면에 잠시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품과 화려한 생활에 대한 욕심이 더 컸습니다. 오빠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조수희는 승우를 안아주며 말했지만 이미 마음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태수와 약속한 대로 자신의 재산은 이미 안전한 곳에 빼돌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승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세희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했던 그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지우가 어렸을 때 아버지 등에 엎여 웃던 모습, 서윤이 아빠 최고라고 외치던 그 순간들이 꿈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조수희를 바라보며 승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던 걸까?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체면과 압박 속에서 승우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실은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한승우 씨 회사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검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수희와의 신혼여행비 1억 원, 명품 구입비 5천만 원, 명품관 프로포즈 비용 2억 원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횡령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곧 갚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 끝에 승우는 파리한 얼굴로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여행 가방들이 놓여 있었고 조수희가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희야, 뭐 하는 거야? 승우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수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애정이나 걱정이 아닌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난 아기와 내 재산을 지켜야 해. 조수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내 지분은 안전하다고 해.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예금은 문제 없대. 뭔 소리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고 했잖아. 승우는 조수희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조수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빠, 현실을 봐. 지금 상황에서 나까지 같이 무너질 필요는 없잖아. 조수희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임신한 거 알고 있지?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승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말했던 그 여자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수희야, 제발 가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시간만 조금 더 주면. 승우는 애원했지만 조수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미안해, 오빠.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조수희는 마지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내 변호사가 재산 분할 관련해서 연락할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승우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22살 연하의 아내가 가져간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승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췄습니다. 며칠 후 승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합정동에 있는 정세희의 빵집을 찾아갔습니다. 성실 빵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혼자서 일궈낸 공간이었습니다. 세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4세가 된 세희의 모습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희는 손님을 맞이하는 평범한 인사를 했습니다. 세희야.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세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손님으로만 대해드리겠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세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정했습니다. 승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희야, 나 좀 도와줘. 정말 막다른 길이야. 아이들한테도 연락이 안 돼. 하지만 세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무릎 꿇지 마세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세희는 20년의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희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모든 걸 잃었어. 승우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세희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승우 씨,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20년 동안 말이에요. 세희는 계산대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지후와 서윤이는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승우는 가게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지만 세희는 다시 빵을 정리하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합정동의 작은 빵집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전 부인의 모습이 승우에게는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승우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조수희가 떠나간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리운 것은 조수희가 아니라 세희와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휴대폰 속 연락처를 보니 지후와 서윤 모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56세 남자는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혼자만의 배신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22살 연하의 아내는 재산만 챙겨 떠났고 20년을 함께한 가족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단 말은 필요 없어요. 며칠 후 지후와 서윤이 함께 승우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은 두 남매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더 이상 존경이나 애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1세의 지우는 서류 봉투를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우린 엄마랑 빚내서 버텼습니다. 이제라도 갚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승우가 이혼 과정에서 떼어먹은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그동안 지원하지 않은 생활비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총 3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꾹 참고 말했습니다. 아빠, 사과는 말이 아니라 방식이에요. 27세 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 4시부터 빵 반죽하시는 거 아세요? 손이 다 부르트고 허리도 아픈데 약값도 아끼시면서 우리 키우셨어요. 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승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어머니를 닮아 따뜻했던 딸이 이렇게 차갑게 변한 것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우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수의 씨한테 쓴 돈으로 엄마는 10년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회계사로 일하는 지우는 아버지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억짜리 프로포즈, 1억짜리 신혼여행, 명품들. 그 돈이면 엄마 허리 수술도 받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어요. 완전히. 아니다, 지우야. 아버지는 너희들을 사랑해. 승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었으면 엄마를 버리고 나보다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여자랑 결혼했겠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구들이 다 알아요. 아빠가 템프로 아가씨랑 결혼했다고.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승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그런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선 긋겠습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받고 싶지 않아요. 냉철하고 책임감 강한 장남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승우는 아들의 차가운 결정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지우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하지만 지우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너무 많이 드렸어요. 그날 오후 승우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조수인은 임신 사실까지 거짓말이었다고 변호사를 통해 통보해 왔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수의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은 이미 안전하게 빼돌려진 상태였고 승우에게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해란물도 장태수에게 넘어갔고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56세 남자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승우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도 곧 넘겨줘야 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한승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가족도 사랑도 돈도 없는 56세의 늙은 남자뿐이었습니다. 승우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승우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2년 전 세희와 신혼 시절 살았던 곳과 비슷한 크기의 방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개인용품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승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56세의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승우는 신문 9일란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류센터 상하차 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 출근, 하루 7만 원. 한때 수십억을 움직였던 사업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승우는 몸을 일으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물류센터 상하차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장갑을 끼며 승우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땀 팔레트 12, 술 X, 변명 X 매일 기록하는 일과였습니다. 술을 끊고 변명하지 않고 오직 일에만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때 수십억을 움직였던 손이 이제는 20킬로 상자를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승우의 과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승우 형, 일 진짜 성실하게 하시네요. 20대 알바생이 말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승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을 이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만 내렸지 직접 몸을 움직여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승우는 과거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물류센터에 장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승우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장을 입은 장태수는 작업복을 입은 승우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해란몰 인수 잘 됐어. 직원들도 다 새로 뽑았고. 장태수의 말에 승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수희 말이야. 요즘 다른 남자랑 잘 지내더라. 임신한 것도 거짓말이었지? 너 참 순진했어. 장태수는 승우를 철저히 조롱하며 떠났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승우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승우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태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승우야, 사실을 다 말해줄게. 장태수는 의외로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수혜, 우리가 붙여준 여자야.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계획한 일이었어. 승우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템프로에서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승우가 물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야. 너를 완전히 망가뜨릴 생각은 아니었거든. 장태수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승우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자신이 바보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고마워, 진실을 알려줘서. 승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장태수는 승우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너 정말 달라졌구나. 승우는 웃었습니다. 맞아, 달라졌어. 그리고 이게 진짜 나인 것 같아. 승우는 마지막 남은 재산으로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룸 보증금과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든 돈을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총 2억 원이었습니다. 대표님, 안 그러셔도 돼요. 직원들이 말했지만 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미안했어. 직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승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마움을 받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고마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우는 정세희를 찾아갔습니다. 합정동 빵집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세희야, 제발 한 번만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하지만 세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승우 씨,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요. 당신도 이제 자신을 회복하세요. 세희의 말에는 원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후와 서윤이는 좋은 아이들로 자랐어요. 당신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승우는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진정성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의 딸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도 상담 등록했죠? 천천히 방식으로 갚아주세요. 승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여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진실과 대면한 승우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물류창고에서 일을 마친 승우는 굳은 살 박인 손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골프채를 잡던 손이 이제는 상자를 나르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팔레트 15, 술 X, 변명 X를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매일 기록하는 이 작은 습관이 승우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딸 서윤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상담 등록했죠? 천천히 방식으로 갚아주세요. 승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여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청년 민수가 승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저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려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형이 해란몰 창업자라고 들었거든요. 승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는데 민수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한테 뭘 배우려고? 승우가 쓴웃음을 지었지만 민수는 진지했습니다. 실패 경험이야말로 가장 값진 자산이잖아요. 같은 실수 안 하려면 형한테 배워야죠. 민수의 순수한 열정에 승우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부터 승우는 퇴근 후 민수와 함께 창업 준비를 도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노트북 하나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이야. 내가 가장 큰 실수가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야. 승우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절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안 돼. 그게 몰락의 시작이었어.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승우 안에서 잠들어 있던 사업가의 피가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보고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몇 주 후 민수는 승우에게 제안했습니다. 형, 저랑 같이 하시는 게 어때요? 형 없이는 이 사업 불가능해요. 하지만 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람이야. 너에게 피해만 줄 거야.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승우를 찾아왔습니다. 해란몰의 전 직원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저희랑 다시 시작하실 생각 없으세요? 마케팅 팀장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마지막에 밀린 임금 다 갚아주신 거 잊을 수 없어요. 그런 분이랑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때문에 너희들이 다 해고당했잖아. 승우가 당황했지만 직원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대표님,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보여주신 모습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개발팀장 박대리도 말했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대표님 같은 리더는 만나지 못했어요. 실수도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에 책임지는 모습이 진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승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승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승우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죠? 직원들도 소중히 여기고 가족도 잊지 않으실 거죠? 그럼 이번에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서윤이 웃었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전 아빠를 믿어요. 2주 후 작은 사무실에서 정직상생이라는 새로운 회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승우, 민수, 그리고 해란몰 전 직원 5명이 함께하는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공한다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승우는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인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직 상생은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모든 직원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승우는 수익금을 직원들과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대표님,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들이 일군 성과야. 승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승우는 합정동 빵집 앞을 지났습니다. 세희가 성실 우대 안내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깊이 허리를 굽히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빈손이 아니다. 빈틈이 생겼을 뿐.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6개월 후 정직상생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신생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도 계속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네요. 이제야 진짜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우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야,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57세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추구하는 진정한 사업가로 거듭난 승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